최근에 아이온큐 현 CEO가 지분을 많이 팔았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전 CEO인 피터 채프먼도 보유 지분을 상당히 많이 팔았다는 것이 이제 공시가 됐습니다. 이틀 동안에만 지금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66%를 팔았다고 공시를 했어요. 16일, 17일자 공시입니다. 증권을 매도하겠다라는 의사를 이제 밝히는 그런 신고 자료인데요. 어제와 오늘 이렇게 둘 다 피터 채프먼 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첫 번째가 16일자인데요. 358만 1193주 팔겠다라고 했고요. 이번에 팔아서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은 이러하다라고 했고 13억 6,500만 달러 정도가 되겠네요. 그에 이어서 17일, 현지 시간 17일이니까 사실 오늘 새벽에 팔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91만 740주 팔겠다라고 이제 의사를 표시를 한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것이 언제 매도할지 그 날짜를 명시를 하는 것이 이 항목인데요. 어제 공시를 했는데 이제 어제 당일에 팔겠다라고 했고 17일에 공시된 것 또한 17일 당일에 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틀 동안 판 지분은 모두 이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받은 지분입니다. 19년 11월 17일자에 받은 스톡옵션으로 되어 있네요. 아까 이게 66%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계산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올해 주주총회 자료인데요. 참고로 이번에 보여드리는 자료들은 다 이 출처를 여기 위에 써놨거든요. 여기 어떤 폼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지 이걸 써놨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때 날짜는 SEC 에드가 들어가시면 이 filled라는 항목이 있을 거고요. reporting for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것 중에 제가 이 기준 날짜로 한 것은 이 reporting for 항목입니다. 자료를 올려야 하는 그런 마감 기한이 있거든요. 그게 이 reporting for이라는 건데 그 마감 기한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 보유 주식 수를 한번 볼게요. 현재 임원들 그리고 이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유 주식 수를 보면요. 피터 채프먼 되어 있고 683만 7,307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한 450만 주 정도 판매를 하니까요. 66%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사실 이 폼 144 이거는 매도 의사를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매도했을 때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이 항목에다가 이제 적어 놓는데요. 이번에는 이틀 연속으로 이게 파일링이 되면서 이런 항목이 또 조회가 됐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실제로 판 주식 을 이제 밝히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16일에 파일링이 되고 17일에 또 파일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7일 기준으로 하면 이때 이걸 이미 팔았다면 요거가 이 항목에 파일링이 돼야 되는 거죠. 지난 3개월 동안 이미 팔았던 주식 거래 내역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항목이니까요. 16일에 파일링 됐던 이 360만 주에 대해서는 이미 판매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올린 그 수익은 이렇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동일합니다. 1억 3,653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17일에 파일링된 91만 주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제가 이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오늘도 주가가 37에서 38달러 선 요 정도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평균으로 따졌을 때 매도가가 37.5달러로 계산을 하면 3,416만 달러 정도로 저는 계산을 했었는데요. 여기 폼 144에 나왔던 추정 수익은 좀 더 높습니다. 3,440만 4,703달러 정도라고 이제 공시를 해놨네요. 그럼 또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은 주가가 뭐 한 37, 8달러 요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며칠 전만 해도 5월 말만 해도 주가가 45달러 이렇게 넘지 않았느냐, 왜 이때 안 팔고 지금 팔았는지가 궁금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게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내부자 거래와 관련된 규제가 있어요. 그거 이제 Rule 10B-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조항에 따르면 이사회 멤버들, 임원들은 매매 의사를 이제 신고를 하거든요. 요 10B-1 요거에 따라서 이제 신고를 미리 하는데요. 이걸 신고를 했다고 해서 맘대로 아무 때나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매 의사를 이제 신고를 하는 게 요 10B-1이라고 하면은 요걸 신고한 이후 90일이 지나야지 이제 실제로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실제로 언제 파일링을 했는지 볼게요. 피터 채프먼은 3월 13일에 이제 했다라고 되어 있죠. 3월 13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처음에 360만 주를 이제 매도하겠다고 한 게 6월 16일자고요. 요 두 날짜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95일 정도가 되네요. 이 쿨링오프 피리어드가 90일이었으니까 요게 지나자마자 사실상 팔아치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이 채프먼 CEO가 신고했던 이 10B-1을 한번 보면요. 3월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14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부터 내년 6월 15일까지 598만 9,244주를 매도하겠다라고 이렇게 의사를 밝혔어요. 1년 동안
거의 600만 주를 팔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얘기만 해놓고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미 의사를 밝힌 이 600만 주 가량 되는 것 중에서 절반 이상을 이미 털었죠. 앞으로 남은 지분도 이 기간 안에 판다고 보시는 게 좀 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도 굉장히 이제 많이 팔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도 이미 한번 이 스톡 옵션을 털어낸 적이 있거든요. 3월 11일에도 스톡 옵션을 여기 행사에서 acquired거든요. 이거는 습득을 했다라는 거니까 옵션 행사가가 0.13달러인 이 옵션을 통해서 200만 주를 얻었고요. 그 200만 주를 18.7달러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평균가를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이 당시에 얻은 매매 차익이 3,700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요, 이 200만 주를 스톡 옵션을 행사하고 매도한 이후에 남은 스톡 옵션 분량이 609만 주 정도 됩니다. 근데 이 609만 주랑 올해부터 내년 6월까지 팔아치우겠다라고 그런 매도 의사를 신고를 한 이제 분량을 한번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스톡 옵션 다 행사해서 내년까지 팔 거야 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보면요. 24년 말 기준으로 제프머니 보유한 옵션이랑 이 주식을 뭘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았어요. 이것도 24년 12월 31일 말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제프머니 보유한 이 옵션이 여기까지고 여기부터는 주식입니다. 일단 옵션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은 스톡 옵션을 다 행사를 해서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보시면 지금까지 판 이제 주식들은 행사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0달러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0.13달러의 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권리, 그 옵션이 810만 주 정도 되네요.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이렇게 세로로 항목을 나뉘어져 있는데 요거는 지금은 아직 행사를 할 수 없는 권리고요. 지금 당장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뜻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사실 옵션이 조금 더 있긴 하거든요. 행사가가 7.6달러인 게 있어요. 이 옵션은 지금 당장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44만 주 정도 되고 지금 당장 행사를 할 수 없는 게 26만 5천 주 정도 되네요. 그 외에 주식은 이렇게 17만 7천 주, 6만 8천 주 이 정도 갖고 있고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항목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아무래도 지금 당장 팔아서 가장 높은 이득을 얻으려면 요 행사가가 0.13달러인 요거 지분부터 털어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12월 31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809만 6,905주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3월 11일에 행사에서 판 200만 주가 있습니다. 요걸 빼면 딱 요 금액이 나오거든요. 남아있는 이 파생 상품이라고 신고가 됐던 이 분량이랑 딱 맞아 떨어집니다. 16일과 17일에 이제 매도했다 또는 매도하겠다라고 공시가 되어 있는 게 요 두 개죠. 요거를 이제 따지면은 총 갖고 있던 이 옵션 중에 160만 주 정도가 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거의 598만 주 정도를 판다고 아까 의사를 밝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0B-1에 따라서요. 그래서 598에서 요거 160만 요거를 빼면요. 올해 안에 또 털어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분량이 이 정도 됩니다. 149만 7,311주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요 행사가가 0.13달러인 옵션의 경우 11만 주 정도가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11만 주를 제외하고 이 행사가가 7.63달러인 게 70만 주 되고 주식이 요거 두 개 합쳐서 24만 주. 그래서 총 남아있는 체프먼의 그 주식 옵션은 10B-1에 따라서 모두 이 598만 주를 다 털어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 남는 지분이 이렇게 됩니다. 105만 주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처음에 총 갖고 있던 지분이 거의 1000만 주라고 생각을 하면은 10%만 남기고 다 털어낸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체프먼도 보유 지분을 이제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체프먼 이전에도 아이온큐의 이 내부자의 그런 주식 매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이 현직 CEO인 니콜로드 마시의 주식 처분이었죠. 취임한 지 3개월이 조금 지났는데 보유 주식의 80%를 처분했기 때문이었어요. 네, 이번에 신고된 걸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일종의 사모펀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260만 주 정도를 다 매도를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100% 다 매도를 했고요. 근데 이제 전체 보유 지분을 따져야죠. 직접 갖고 있던 것도 있거든요.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기준으로 전체 보유 지분 중에서 비중은 78.5%가 됩니다. 그래서 남은 보유 주식 수는 자기가 직접 가지고 있던 이런 투자기구를 통해서 갖고 있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갖고 있던 그런 주식만 남았는데요. 그게 71만 2천 주 정도가 됩니다. 평균 매도가가 $40나 되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드마 씨가 이번에 판 지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 팔 지분은 이만큼인데 동일하죠? 이거는 어디서 나온 주식이냐면 Founder Shares라고 되어 있어요. 창업자 지분으로 이제 받은 건데 드마 씨가 이 아이온큐가 스펙 상장을 했잖아요. 아이온큐와 이 합병한 스펙의 이름이 DMI라는 스펙이었는데 이 DMI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드마 씨거든요. 그래서 이 DMI의 파운더 로서 받은 그 주식이 이제 이만큼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드마 씨가 본인이 오랫동안 갖고 있었으니까 스펙 합병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요. 적어도 5, 6년은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팔 수도 있지 싶기도 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원래 이 10B-1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매도 의사를 밝히는 그 자료에서 올해 초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 마감 기한이 2년 뒤로 설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정확히 2년 뒤죠. 25년 3월 10일부터 27년 3월 10일 이렇게 정확하게 2년 뒤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팔아치운 거를 보면요. 6월 11일에 팔아치운 거죠. 6월 11일에 팔아치우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한 지 91일 만에 매도를 한 건데요. 쿨링오프 기간이 아까 9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끝나자마자 판 거예요. 그런데 이 드마 씨의 행적이 문제가 되는 거는 드마 씨 취임 이후에 주식 매도일까지 주가가 무려 32%나 상승을 했죠. 취임일이 2월 26일인데요. 이때부터 이 주식을 매도하겠다라고 신고를 했던 이 11일을 기준으로 주가 상승률을 한번 찍어보면요. 무려 32.64% 정도나 나옵니다. 이때 팔았다면 얻지 못했을 수익을 추가 수익이 32%, 33%나 더 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드마 씨가 과장 발언을 일삼아서 주가를 펌핑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지난 5월 22일에 주가가 굉장히 이제 급등을 한 적이 있었죠. 저희 영상으로도 한번 다뤘었는데요. 이때 제목에서부터 NVIDIA of Quantum Computing 이렇게 해서 양자 컴퓨터계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굉장히 야심찬 발언을 했었죠. 그때 인터뷰 내용도 좀 짚어드렸었는데 사실 이때는 엄청나게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진 않았음에도 주가가 굉장히 크게 뛰었습니다. 물론 이 사이 아이온큐에게 호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올해 들어서 드마 씨 취임 이후 굉장히 이제 양자 컴퓨팅계에서 촉망받는 기업인 이 옥스퍼드 아이오닉스와 이제 인수합병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호재도 많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뛰었던 거는 이때였거든요. CEO가 언론에 나타나서 이런 굉장히 야심찬 발언을 한 이때가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5월 이후에 이제 방송 출연도 굉장히 좀 빈도가 잦아졌고 드마 씨 CEO가 이 주식을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전인 6월 9일에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아이온큐 CEO가 이런 방송에 주식 방송이거든요. 이런 주식 방송에 나와서 주식 팟캐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주식 팟캐스트에 나와서 한 발언이 테라노스급 사실 왜곡이라고 했습니다. 테라노스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이오 기업에서 사기를 쳐가지고 지금 CEO가 바이오 기업인데 없는 기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뻥을 친 거죠. 이렇게 뻥을 쳐가지고 주가를 굉장히 부풀려서 이득을 남겨먹은 21세기 들어서 대표적인 그런 기술 사기로 회자되는 것이 테라노스인데요. 이 테라노스를 이끌던 이 엘리자베스 홈스 CEO, 전 CEO도 지금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 있죠. 근데 이런 대표적인 기술 사기 기업인 이 테라노스급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이제 나온 거죠. 그럼 이 발언을 한 사람이 대체 누구냐 보시면 여기 맥스 라딘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 프로필에 가보면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자기 소개이고 이 사람의 이제 구글 스칼라 페이지입니다. 이 사람은 박사거든요. 양자 알고리즘과 양자 소프트웨어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연구 실적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H인덱스 같은 것도 다 가져와 봤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람은 이제 양자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이다 라는 점이 중요하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까지 좀 직접적으로 비판을 할 정도면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됐을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뭐라고 비판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비판하고 있는 이유로 이걸 드는데요. 1베르트 공간
차원과 컴퓨팅 파워는 같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르다. 다른 것을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상에서 대체 드마 씨가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죠. 아이온-Q의 차세대 모델은 이전 세대 모델보다 2억 4천만 배 정도 컴퓨팅 파워가 더 크다. more powerful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양자 컴퓨팅은 이 반도체 업계에서도 굉장히 그 컴퓨팅 파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면서 컴퓨팅 파워가 2배씩 증가하는 거를 굉장한 발전 속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양자 컴퓨팅은 그보다도 몇 배는 더 빠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고전 컴퓨터, 클래시컬 컴퓨터보다 훨씬 발전 속도가 빠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아이온-Q는 이제 높은 가격 결정력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기한 또한 영속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은 굉장히 탄탄한 기업으로 여겨집니다. 기업이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내가 아무리 가격을 올려도 고객들은 내 물건을 살 수밖에 없다. 사실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야심찬 발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뒤에 나오는 이런 수식어보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맥스 라딘 박사가 문제 삼은 것은 바로 이 발언이에요. 왜냐면요, 여기서 나오는 이 2억 4천만 배라는 숫자가 문제가 됐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 알고리즘 큐빗에서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엄청나게 더 크게 늘어난다라는 점을 이렇게 강조해서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64 알고리즘 큐빗은 29 알고리즘 큐빗에 비해서 컴퓨팅 파워가 340억 배나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맥스 라딘 박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공간의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해서 공간의 크기가 엄청나게 증가한다고 해서 그게 다 100% 컴퓨팅 파워로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한번 보면요. 일단 힐베르트 공간은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런 거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양자 컴퓨터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힐베르트 공간의 차원이 높다. 이런 식으로 공간이 커진다라는 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분신술로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이 컴퓨팅 공간이 커진다, 힐베르트 공간의 차원이 커진다라는 거는 이 큐빗 수가 증가한다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큐빗이 n개 증가할 때마다 이 힐베르트 공간의 차원은 제곱으로 증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큐빗일 때는 2겠죠. 그리고 2큐빗이 되면 2의 제곱이 되고요. 3큐빗이 되면은 2의 세제곱. 이렇게 n제곱으로 증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루토가 분신술을 쓰는 것처럼 3큐빗만 돼도 8개의 가능성을 탐색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되게 제곱으로 늘어나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은 경우의 수를 한 번에 탐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속도도 빠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컴퓨팅 파워로 이제 동일하게 여길 수 있다. 이렇게 공간이 커지면 곧 컴퓨팅 파워도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발언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아무리 이 큐빗의 수가 제곱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큐빗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높은 큐빗을 활용을 못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알고리즘이 구리다면입니다. 아무리 분신이 많아도 알고리즘이 구리면 그 큐빗들을 제대로 일을 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큐빗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큐빗의 하나하나 얘네에서 오류율이 높다라는 그런 가정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오류율을 못 잡을 경우에는 이 큐빗들이 오류를 내거나 뭐 딴소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힐베르트 공간이 커도 양자 컴퓨터의 성능 자체는 구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힐베르트 차원과 컴퓨팅 성능을 이퀄하다, 그러니까 동일시하는 것은 굉장한 사실 왜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아이온-Q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반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아이온-Q 양자 알고리즘도 굉장히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아이온-Q는 이 피델리티도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이꼴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반박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은 좀 일반인들에게 좀 호도하는, 사실을 호도하는 것으로 과학자들에게는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직 CEO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체프먼과 드마 씨가 이렇게 다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를 던진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일단 드마시의 경우는 아직 스톡 옵션이 약속된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취임한 지 아직 3개월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톡 옵션들은 지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2, 3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톡 옵션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이제 한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면 김정상 박사나 몬로 박사처럼 중간에 그냥 사임할게 라고 하면은 요 스톡 옵션을 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드마시가 지금 받을 스톡 옵션이 그렇다면 얼마나 큰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것도 제가 출처를 안 적었는데 그 주주총회 자료나 AK에 나와요. 드마시 취임을 알리는 이 AK 공시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이게 동일하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PSU라는 걸 봤는데요. 이 PSU라는 건 성과랑 연결이 되는 그런 스톡 옵션이에요. 약속된 성과를 이제 달성을 했을 때 주는 그런 스톡 옵션이 이 PSU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PSU는 지금 2,700만 달러어치를 받을 것으로 약속을 했고요. 그런데 이 2,700만 달러어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식 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역산을 해봤습니다. 일단 2,700만 달러어치고 이것의 주가는 2월 26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2월 26일 종가는 제가 이거 가져온 건데 30달러쯤 됩니다. 29.55달러. 요게 야후 파이낸스 기준으로 26일 아이온큐 주가였어요. 그래서 30달러로 해서 2,700 나누기 30달러 하면은 90만 주 정도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PSU 같은 경우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경우가 있겠죠.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은 요 90만 주의 2배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대 180만 주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RSU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일정 기간 근로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RSU 같은 경우는 2천만 달러어치입니다. 2천만 달러 나누기 30달러 하면은 66.66666 이렇게 되더라고요. 66만 6,667주 반올림해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 합치면 이제 160만 주 정도를 받을 수 있고 최소 이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최대는 이제 한 250만 주 정도를 받을 수 있겠네요. 결국 지금 판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숫자를 이제 미래에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전현직 CEO가 주식을 많이 팔았다 이런 이슈를 좀 전달을 드렸는데요. 근데 사실 경영진이 주식을 내다 팔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 기업이 스캠 기업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이 내부자 거래가 주가에 연동이 되는 것을 이제 한번 보면요. 내부자가 샀을 때, 그러니까 바이했을 때가 훨씬 더 이 주가랑 연계가 잘 되었다고 해요. 내부자가 막 사들일 때는 이 기업이 좋은 신호라는 거죠. 이 기업이 앞으로도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보는 가장 이런 좋은 지표로 이 내부자 거래를 보는 건데 사실 내부자가 판다라는 것은 이 주가가 무조건 앞으로 떨어진다 뭐 이런 것을 의미를 하지 않는다. 요건 상관관계가 떨어진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진 않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행보기는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들의 행보로부터 알 수 있는 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들도 지금이 좀 고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사실 이 사람들은 주가가 10달러 밑으로 이제 5달러, 4, 5달러 뭐 이럴 때도 봐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4, 5달러 하던 게 지금 10배가가 됐잖아요. 40달러. 이렇게 10배가가 된 상황에서 특히 이 제프먼처럼 형사가가 거의 0달러인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통째로 꿀꺽 하는 거죠. 이 10배를.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한번 사놔야겠다 이거를 확실히 좀 체감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시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11월에 이렇게 폭등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못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고꾸라졌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 왔으니까 이때 빨리 팔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아이온큐 내부자 주식 매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소식들이 있으면 저희가 공시 자료들을 굉장히 여러 개, 과거 자료들까지 다 가져와서 한번 판단을 하고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